야, 애 좀 조용히 시켜. 분위기 망치게. 돌잔치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 박준호가 울고 있는 아들을 달래던 아내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민준이가 놀라서 그래요. 조금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발로 임신한 아내의 배를 향해 걷어찼습니다. 아, 소연이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뱃속 아기를 보호하려고 두 손으로 배를 감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의 울부짖음이 돌잔치장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일어났고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이말순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는 원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임신한 며느리가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나온 믿기 어려운 망언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소연의 친정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어떤 무서운 복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장소연은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드리워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죠.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했던 그 순간이 벌써 일주일 전 일이었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말이 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박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맥주캔을 손에 든 채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뭔데? 빨리 말해.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째 민준이를 가졌을 때도 이랬었는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둘째를 가진 것 같아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맥주캔을 탁자에 내려놓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벌써 8주째예요.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쁜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골치 아프다는 표정만 역력했어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민준이 기저귀 값도 빠듯한데. 소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축하 인사는커녕 돈 걱정부터 하는 남편이 야속했어요. 이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이말순이 나왔습니다. 소연과 준호의 대화를 다 들었나 봐요. 뭘 가졌다고? 어머니, 소연이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요. 이말순은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그래, 민준이나 잘 키우면 되지. 굳이 또 가질 필요가 있었나? 소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기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은 무슨? 돈 드는 것만 늘어나지.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비싼데. 이말순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임신보다는 경제적 부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민준이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다음 달이면 돌인데. 화제가 갑자기 돌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소연은 임신 소식에 대한 따뜻한 축하 한마디도 듣지 못했죠.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 식대로 해야 한다고 했지. 친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지는데 돌잔치 준비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준호는 다시 맥주를 들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몸 관리 잘해. 돌잔치도 중요하고.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돌잔치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말이었어요. 소연은 쓸쓸한 마음을 감추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뷔페는 이미 예약했고 초대장도 인쇄소에 맡겼어요. 소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 얼굴이 창백했지만 돌잔치 준비는 멈출 수 없었어요. 초대장에 뭐라고 썼는데? 이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결정한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보통처럼 썼어요. 박민준 돌잔치 초대한다고. 친정 쪽은 많이 부르지 마. 우리가 주최하는 건데 친정이 설치면 안 돼. 소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장소는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 김정순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이었죠. 돌잔치에 친정 쪽 인사들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아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하지. 하지만 친정 쪽 친척들은 적당히 해. 너무 많이 오면 우리가 기죽어. 소연은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덧으로 속이 메스꺼운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더욱 괴로웠어요. 이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게 의외였어요. 돌잔치 준비 어떻게 돼가? 거의 다 됐어요. 뷔페도 예약하고 초대장도 나왔어요.
준호는 초대장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이거 얼마 든 거야? 초대장이요? 30만 원 정도요. 30만 원? 미쳤나? 그냥 문자로 하면 될걸.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돌잔치 초대장을 제대로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돈만 아까워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첫 돌잔치인데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하는 게 돈 쓰는 거냐?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말순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새 젊은 것들은 허례허식만 좋아해. 옛날엔 떡해서 동네 사람들 나눠주면 그걸로 끝이었어.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돌잔치 준비를 혼자 다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돈 타령만 했습니다. 그리고 뷔페는 어디로 정했어? 롯데호텔 뷔페로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롯데호텔? 거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데. 하지만 친정에서도 오시는데 너무 초라하면 체면이. 체면은 무슨 체면? 동네 식당도 충분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은 권위 있는 집안이라 격에 맞는 장소를 택한 건데 시댁에서는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이미 계약금도 냈는데요. 그럼 취소해. 위약금 내더라도 취소하라고.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임신으로 예민해진 마음에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이 더욱 상처가 됐습니다. 소연은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라고 눈짓했기 때문이죠. 임신 초기라 몸이 무겁고 입덧이 심했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며느리의 몫이었어요. 소연아, 돌잔치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말순이 설거지하는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뷔페를 취소하라고 했으니 음식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집에서 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돈도 아끼고 정성도 들어가고. 떡은 떡집에서 주문하고 나머지는 내가 해. 소연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수십 명분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어머니, 소연이가 임신했는데 너무 무리 아닐까요? 뜻밖의 준호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잠깐 고마웠지만 이말순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임신했다고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옛날 여자들은 임신해도 농사일 다 했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는 남편이었어요. 이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 김정순이었어요. 소연아, 민준이 돌잔치 준비는 잘 돼가? 네, 어머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건 없고 음식이나 장소 같은 거 말이야. 소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친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고마웠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래도 우리 첫 외손자 돌잔치인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되지. 김정수는 평상시에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소연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늘 신경 쓰고 있었어요. 장소는 어디로 정했어? 집에서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손님이 몇 명인데? 아직 정확히 안 세어봤지만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김정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권위 있는 집안의 돌잔치를 집에서 한다는 게 의외였어요. 소연아,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야. 임신한 몸으로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 소연은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세요. 이말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소연아, 내일 시장 가서 돌잔치 재료 사와. 목록 적어줄 테니까. 이말순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닭, 쇠고기, 각종 나물, 과일까지 장보기 목록이 길어졌어요. 어머니, 저 혼자서는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럼 준호한테 부탁해. 남편이 뭐하러 있나? 하지만 준호는 벌써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보기를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소연은 부엌에서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기쁨도 잠깐,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가족들의 무관심과 부담스러운 돌잔치 준비, 그리고 몸의 피로까지. 모든 것이 소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에 매달렸어요. 임신 초기라 몸이 무거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소연아, 상차림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말순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시만 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 손님들 오실 시간이 되면 준비 끝날 것 같아요. 잡채는 간이 어때? 너무 싱겁지 않지? 소연은 국자로 잡채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지만 참았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정 부모님인 장소 회장과 김정순이 왔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장소 회장은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위,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세요.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장소 회장 앞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준이 어디 있어? 김정순이 손자를 찾았습니다. 소연이 예쁘게 차려입힌 민준이를 안고 나왔죠. 어머니, 민준이에요. 우리 외손자 정말 많이 컸네. 김정수는 민준이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아,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입덧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이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머님, 임신하면 원래 그런 거죠. 저희 며느리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김정수는 시어머니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돌잔치 자리라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모두 도착하자 본격적인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를 위한 돌상이 차려졌고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위의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자, 민준아, 뭘 잡을까? 친척들이 환호하며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실과 붓을 동시에 잡았어요. 와, 공부도 잘하고 장수하겠네. 우리 민준이 똑똑하다. 분위기가 한순간 훈훈해졌습니다. 소연도 잠깐이나마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취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준이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다 제 덕분이죠.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앉아. 너무 취했어. 소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준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이 돌잔치도 하는 거고. 친정 쪽 친척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소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민준이가 아빠의 큰 소리에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재빨리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아이고, 민준아. 괜찮다, 괜찮아. 소연이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있는데 준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 애가 우는데 좀 조용히 시켜봐. 분위기 망치게.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소연은 울고 있는 민준이를 달래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큰 소리에 놀라 더욱 심하게 울었거든요. 민준아,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어. 소연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토닥토닥 해줬지만 민준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야, 애 좀 조용히 시켜.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민준이가 더 놀라잖아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목소리를 낮춰? 내가 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꼴이지. 친정 아버지 장소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위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준호야, 그만해. 아이가 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김정순이 끼어들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일, 돌잔치 분위기를 망치는데 이때 민준이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방으로 가려 했어요. 죄송해요. 잠깐 민준이 좀 달래고 올게요. 하지만 준호가 소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여기서 해결해. 여보, 민준이가 놀랐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곳은 무슨? 내가 못나서 애가 우는 거지. 순간 준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소연이 비틀거렸어요. 여보. 그런데 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분위기나 망치고 준호가 발로 소연의 배 부분을 걷어찼습니다. 아,
소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임신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소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다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일어났고 장소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장소 회장이 준호에게 다가갔지만 이말순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진정하세요.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임신한 며느리를 발로 찬 게 부부싸움이라고. 며느리는 원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건방져서 그래요. 이말순의 망언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며느리가 시댁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체면? 임신한 며느리를 폭행하는 게 체면이에요. 소연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엄마가 쓰러진 모습에 더욱 크게 울었어요. 소연아, 괜찮아. 김정순이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아기가 괜찮을까요? 병원 가야겠어. 지금 당장. 장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이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병원까지 갈 것 없어요. 좀 쉬면 괜찮을 거예요. 이말순의 말에 장소 회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돌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손자의 첫 돌이 악몽으로 변해버렸어요. 돌잔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참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소연은 침실에서 배를 감싸고 누워 있었고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겨우 잠들어 있었어요. 소연아, 어떠니? 아픈 곳은 없고? 김정순이 딸의 침상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소 회장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기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소연은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병원 가봐야 해. 임신 초기라 위험할 수 있어. 장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지만 오늘 일로 인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준호가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술이 깨지 않아서인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 자식이 평소에도 저래. 장소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아버지.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소연이 남편을 두둔했지만 김정수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소연아,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 평소에도 손 찍어만 적 있지?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술만 마시면 성격이 거칠어지는 편이었거든요. 직접적인 폭력은 오늘이 처음이었지만 욕설이나 물건 던지기는 종종 있었어요. 없어요, 어머니. 정말 오늘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김정순의 모성 본능은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때 이말순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님들 앞에서 망언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돈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부부간에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이라니요? 임신한 며느리를 발로 찬 게. 김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나약해요. 옛날 여자들은 그런 정도로는 끄떡도 안 했는데. 장소 회장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며느리가 좀 더 단단해야 해요. 단단해야 한다고 폭행을 당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말수는 장소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잠깐 움츠러들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사돈어른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요. 그때 준호가 잠에서 깨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여기 있어? 준호야, 너 정신 차려. 소연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김정순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소연이가? 뭔 일인데? 준호는 돌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당신이 소연이를 발로 찼잖아요. 내가? 언제? 준호의 반응에 장소 회장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술 먹고 기억 못한다고 면죄부가 되는 줄 아나? 이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전화를 받는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일이야? 회사에서. 내일 감사받는다는데.
소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최근 준호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감사? 무슨 감사? 그게 회계 관련해서. 준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어쩔 수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회사 돈을 좀 썼어. 곧 갚으려고 했는데. 횡령했다는 말이야? 장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횡령은 아니고 잠깐 빌린 거예요. 그런데 갚을 돈이. 소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폭행에 이어 횡령까지. 설상가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김정순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임신한 상태에서 더 이상 위험한 환경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소연아, 병원부터 가자. 아기 상태 확인하고. 김정수는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태아는 건강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를 당부했어요.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심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는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김정수는 어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장소 회장이 서재에서 소연을 불렀어요. 소연아, 아버지와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아버지. 소연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오늘은 표정이 심각했어요. 준호가 평소에도 너한테 그랬나? 아니요, 아버지. 어제가 처음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아버지 눈엔 다 보여. 장소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소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술 드시면 가끔 화를 내세요. 하지만 때린 건 정말 어제가 처음이에요. 그래도 폭언은 있었다는 얘기구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장소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우리 가문을 우습게 보는군. 장소 회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깔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권위와 체면을 건드린 사위와 시댁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연아, 이제 아버지가 나서겠다. 아버지,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요? 조용히? 내가 맞아도 되고 뱃속 아기가 위험해도 되나?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소 회장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법무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팀장, 내 사위 문제로 상담 좀 받아야겠어.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가정폭력과 횡령 건이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으로는 회계법인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대표, 박준호라는 사람 재산 조회 좀 부탁해. 대출 현황까지 다 파악해줘. 장소 회장의 인맥은 광범위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쌓은 법조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과의 관계가 탄탄했어요. 이때 김정순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뭔가 알아낸 게 있어. 뭔데? 준호 회사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횡령 액수가 1억이 넘는다고 해. 그리고 대출도 소연이 명의로 받았다는 거야. 장소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소연이 명의로? 응. 소연이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를 위조했나 봐. 이 자식이 완전히 사기꾼이었구나. 장소 회장은 즉시 사설조사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어제 돌잔치 때 일을 다 기록으로 남겨놔. 영상이든 녹음이든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하객 중에 촬영한 분들이 계셔서 영상 파일을 받았고요. 시어머니 발언까지. 네, 며느리는 맞아도 된다는 말까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장소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김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크게 버리는 거 아니야? 소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정순아, 우리 딸이 개처럼 맞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리고 뱃속 손자까지 위험했잖아. 장소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박준호와 그 집안이 우리 가문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소연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카리스마를 느꼈어요. 친정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판났습니다. 장소 회장이 동원한 최고의 변호사 팀과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준호 측은 속수무책이었어요. 피고 박준호는 아내에 대한 상습 폭행 및 임신부 폭행,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및 처가 명예 무단 대출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므로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원고에게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길고 힘든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피고는 또한 무단으로 만든 대출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원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법정 밖에서 준호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는데요. 소연은 잠깐 망설였지만 김정순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딸아, 마지막이니까 들어보자. 준비실에서 준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술만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리고.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면서 소연은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뱃속의 둘째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마음 편하게 아기 낳자. 김정순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한편 이말수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 있었어요. 돌잔치 때의 망언이 동네 부녀회에 소문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맞아도 된다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요즘 세상에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임신한 며느리를 두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서. 정말 비정해. 이말수는 장을 보러 나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평생 동네에서 나름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집행유예 몸이라 취업도 어려워 일용직 일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준호는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지만 이제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반면 소연은 친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준비도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민준이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소연아, 아기 이름은 생각해봤어? 아직이요, 어머니. 태어나서 얼굴 보고 정하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몇 달 후 소연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예쁜 아기를 안고 있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질 것 같았어요.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장소 회장도 손녀를 보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딸과 손자들을 지켜낸 뿌듯함이 컸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건 아버지 의무니까. 소연은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권위 있는 친정의 든든한 보호막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는 오직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